청소년을 둘러싼 문제는 학교 밖의 이야기만이 아닌데요. 아이들이 배우고 성장하는 교실 안에서도 다양한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사들 역시 여러 갈등과 어려움에 놓이고 있는데요. 한 교사는 여전히 그날의 사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생이 저녁 시간에 저에게 부적절한 사진을 보냈어요. 근데 이렇게 보낸 게 처음이 아니었거든요. 처음 부적절한 사진을 보냈을 때는 모르는 척하고 넘어갔어요. 근데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부적절한 사진을 보내서 다음날에 아이에게 이런 사진을 왜 보냈냐라고 물어보았어요. 그랬더니 이제 아이가 그냥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그래서 보호자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아이가 사진을 보냈고 그 이유가 그냥이라고 한다. 그런데 저는 이해가 가지 않고 이게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반복되어 있어서 보호자님께 말씀드린다 이렇게 했더니 이제 보호자님이 굉장히 화를 내시면서 아이가 어려서 별로 선생님에게 피해가 안 갈 것 같은데 넘어가자 이렇게 하셨거든요. 반복되는 부적절한 행동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학부모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는데요. 학생이 이제 편지를 써서 가져왔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읽어보았는데 그냥 세 문장이죠. 세 문장. 선생님 누구예요? 죄송해요. 안녕히 계세요. 이렇게 써 있었어요. 분노보다는 그냥 힘이 쫙 빠졌어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그래도 사실은 경찰에 신고해도 되는 거였거든요. 근데 학교니까 아이가 학교 안에서 학교 울타리 안에서 보호받으면서 교육받아야겠다. 교육받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교육을 통해 학생이 달라지길 바랐지만 정작 남은 건 상처뿐이었습니다. 안전한 교육의 공간이어야 할 학교. 지금 그곳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또 다른 현재 교사를 만나 자세한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조재범 교사는 28년의 교직 생활을 하며 요즘처럼 학교의 위기를 실감한 적은 없었다고 말합니다. 수업 시간이나 이런 때 막 행동을 과하게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다른 학생들한테 위해가 될 정도로. 그랬을 때 그 학생들을 이렇게 잡는다든지 그 학생들을 이렇게 심하면 이렇게 끌어안아서라도 이렇게 진정을 시켜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사실 그런 경우가 모두 아동학대에 해당이 됩니다. 학부모 보호자가 그런 경우에 있어서 많은 부분에서 아동학대 신고를 하게 되거든요. 교실에서 벌어지는 상황은 교사의 예상보다 훨씬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일부 생활 지도가 어려운 학생의 경우 수업을 방해하는 행동을 넘어 다른 학생의 안전까지 위협하는데요. 선생님이 아동학대를 되면 무조건 일단 학교 자체 조사, 그 다음에 교육청 조사, 그 다음에 경찰 조사, 그 다음에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가 나왔다 하더라도 검찰 송치는 기본적으로 무조건 되게끔 법에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 4단계를 그냥 혼자서 겪어내야 되는 거예요. 가장 힘든 점은 일단은 선생님이 가해자가 됨으로써 그러니까 범죄자 취급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진짜 어려운 점은 선생님들이 자기 검열을 하게 됩니다. 수업할 때. 예를 들어 수업할 때 내가 이 말을 아이들한테 해도 될까? 내가 이런 행동을 우리 아이들한테 해도 될까? 이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머뭇거리게 되는 거죠. 청소년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그 부담은 학교와 교실로도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